다음 주가 이제 명절이다 보니까 두 분 다 김영란법 전에 솔직히 명절 선물 많이 받으셨죠? 네. 그 옛날에 온갖 지역에서 다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네. 지역 특산물 다 받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집에 들고 가지는 않고요. 뭐 네. 선후배들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했죠. 네. 아 그러셨군요. 우리 장 선배도 한때는 상당하게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셀 수가 없었어요. 아 셀 수가 좀 없다. 실수였습니다. 네. 셀 수가 없었어요. 음. 그래서 세다가 이건 세는 게 의미가 없다. 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때 박근혜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거기에 많은 친구들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10개 정도를 대통령 선물을 자기 돈으로 구입을 해서 선물 주고 싶은데 줘요. 그렇겠죠. 네. 근데 제 지인들이 많이 가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해가지고 선물이 계속 우리 집에 오니까 그 경비하시는 아저씨가 저 1층에 살았거든요. 그때. 네. 도대체 저 아버지는 뭐 하는 분이냐고. 우리 대통령한테 애들한테. 선물이 이렇게 자주 오니까 많이 오고. 많이 이렇게 똑같은 네. 게 계속 많이 오니까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은 근데 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선물이 오잖아요. 옛날이잖아요. 경비 아저씨가 문을 똑똑 두니까 굉장히 경례를 해.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님 선물이 왔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 아니 제가 이제 소소한 그 단독거리 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그 의원회관에 명절이 되면은 선물이 넘치잖아요. 네. 방마다 사실은 발신처를 알 수 없는 선물이 많이 모이는데 그 택배 집화장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며칠 전에 그 제가 부끄럽습니다. 왜? 현지 기자 한 분이 네. 선물을 가져갔다 잡혔어요. 걸렸어. 그냥 그게 무슨 들고 말이에요? 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원실에 하도 배달 막- 온 선물을 그러니까 알잖아요. 너무 많이 너무 오니까 많아요. 누구한테 왔는지도 모르고 가져가는데 음. 그 중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선물들을 가져갔다가 그 발신처에서 곧 도착한다고 의원실에 알림이 간 모양이야. 그래서 갔더니 없어. CCTV를 돌려본 거야. 그랬더니 이게 범인이 그 정치부 기자도 아니랍니다. 더 재밌는 점은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틈에 제가 기자들 비판 좀 할게요. 네. 김영란법이 만들어지고 대부분이 김영란법 완벽하게 다 잘 지키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김영란법을 잘 지키는데 기자분들은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네. 왜 저를 보면서 얘기하시죠? 기자시잖아요. 아니 그럼 그렇고. 옛날에 이런 적 있어요. 옛날에 제가 네. 96년도에 이제 신한국당 대변인실로 배치를 받았는데 그때는 명절 때 되면은 얘기 되겠지 뭐. 아, 네, 30년 그렇죠. 지나서. 네, 떡값을 지나드리니까. 때네. 네. 반장, 부반장, 뭐 삼진, 사진, 말진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보통 한 여당이었으니까 한 회사에서 5분 정도씩 나왔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반장 100만 원, 부반장 70만 원, 네. 50만 원, 30만 원. 근데 그걸 어떻게 주냐면 돈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표를 말아. 돌돌 말아요? 돌돌 네. 말아. 그래서 요 사이에 껴. 이야. 요 사이에 끼고 악수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악수하면서.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그냥 등록만 해놓고 출입을 안 하는 지방지 기자분들이 있어요. 근데 명절을 앞두고 3, 4일 전부터 계속 대변인실에 이렇게 출몰해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럼 이제 나도 달라 이제 그런 거였어. 아이고.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고 나선 그런 게 그런 싹 천지 다 문화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는요 기자들 출장 가잖아요. 다 정당에서 돈 다 대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 요즘은 다 이제 각자 부담으로 각자 부담이잖아요. 바뀐 지가 꽤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자분들이 가야 기사가 나니까 제발 좀 가달라고 네. 비행기표 다 대주고 호텔비 대주고 네. 97년도 대선 전까지는 그랬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건 싹 다 없어졌어요. 아 그리고 붙여서 여쭤보면은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 시계를 이렇게 당근에 내놓으셨다는 소문이 좀 들립니다. 아니, 지금? 네. 저도 이제 선물을 몇 개 받아가지고 저희 부모님 한 세트씩 드리고 네. 집에 찾아보니까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사를 봤어.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 저러고 나서 가격이 5만 원에서 15만 원, 20만 원을 야 요즘 그러더라고요. 올라는 올랐다고요? 시기구나. 올랐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당근에다가 여성용 시계인데 15만 원에 내놨거든요. 네. 음. 아 여성용 시계인데 네. 연락 왔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오. 네. 구매 의사를 밝힌. 예. 네. 그래서 제가 10,000원 정도 깎아가지고 14만 원까지는 제가 드리겠다. 그런 상. 아 지금 최희승님이 장성철 소장님 실물로 봤는데 실물이 훨씬 좋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네. 뵀죠? 언제 뵀죠? 뭐 언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뭐 제가 보기에도 실물이 나으신 것 같습니다. 네, 방송보다. 이게 네. 방송에서 카메라가 좀 멀리 떨어져서 5m 음. 이상 떨어져가지고 잡아야 우리 화면에 잘 나와요. 네. 가까이서 잡으면은
잘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좀 아니 이제 피부과도 다니고 별거 다 해요 장사장님. 내가 다 알아. 우리 저희가 명절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뉴스 중에 저는 이제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 서울충암고등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윤 대통령 앞날에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글이 올라왔다가 뭐 당연히 내란옹호 논란이 커지니까 일부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동문문화에만 있는 특수성 같은데 이런 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의 가호가 네, 개인에게 잘 적용될 수도 있고 나쁘게 적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네. 종교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뭐 너무 건드릴 필요는 없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 지금 충암고가 관선이사 파견돼 있는 학교로 알고 있어요. 옛날 그 재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상민 장관도 충암고 나왔는데 그렇죠. 12회. 예, 그 사람도 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진술 거부하고 있죠. 맞아요. 네. 진술 거부하고 있고 그참 학교 다니시는 분들 참 힘드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다닌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이른바 뺑뺑이잖아요. 뺑뺑이 세대이기 때문에 동문들 너무 부끄러워하지는 마십시오. 수도권 인문계 고중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게 자랑스러울 수 있는데 이번에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가 항맥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번 내란 사태에도 충암고가 유독 많아요. 충암파가 많았죠. 네. 특히 군대에서 이 비상계엄과 어쨌든 나라를 장악하려는데 그 사람들의 항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심 받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뭐 홈페이지에서 뭐 댓글 같은 거 다는 것까지 뭐라고 비판할까? 그러니까 그냥 네.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했구나. 그러지 뭐 그걸 가지고 막 그냥 뭐 감론을 박하고 예. 뭐라고 하고 막 고쳐라 막 이런 것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러고 네. 이상한 사람들이 있네라고 우리가 평가하면 된다. 그럼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성훈 경호처 이제 차장이 오늘 국회 이제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SBS 보도에 많이 나왔죠. 뭐 대통령 뭐 생일 파티를 경호처 30주년 창설 기념행사랑 같이 했다. 나오면서 이제 병력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장기자랑도 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생일 잔치 할 수 있냐? 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합니다. 죄송해요. 제정신이 아니죠. 작살 김성훈 차장이잖아요. 호도. 작살 나죠. 네. 그냥 생일 파티하면 그냥 케이크 같은 거 하고 아유 여사님 축하드려요.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네. 그런데 무슨 뭐 경호처 창립 60주년 핑계 대면서 여사님 뭐 윤석열 대통령 삼행시 짓고 또 휴가 가면은 작살로 고기 잡아가지고 피 빼가지고 주고 폭죽 터트리고 그거 다 연습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노래하고 뭐 삼행시 지려면 네. 그럴 시간에 경호나 연습 더 하고 그래야지. 본분을 잊었다. 공직자는 저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충암고 여기는 네. 일반인이 그냥 자기 학교 거기다가 자기 생각 쓸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은 업무가 부여된 그렇죠. 공직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부를 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것을 하는 야 너 노래 자랑 연습해 삼행시 넌 짓고 이런 지시를 받은 경호관들은 얼마나 자괴감 느끼겠냐고요. 그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 박진원 원장님은 캐릭터상 이렇게 뭐 아부하는 캐릭터는 아니실 것 같은데. 예. 아부 못해서 출세 못했잖아요. 다 하시면서 그래요. 제가 좀 삼행시는 원래 좀 잘하거든요, 저는. 네. 아 그래 아부 잘하세요? 많이 좀 활용했는데 네, 이번에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이런 것까지 했다고 하니까. 뭐 그렇더라고요.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될 거. 최상목 권한대행은 김성훈 씨 잘라야 됩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네. 공직자가 그럼요. 체포영장이 3번이나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뭐 저기 출석 요구서하고 체포영장 떨어지면은 최소한 대기 발령입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이거 제가 봤을 때 공무원 복무 규정이라든가 윤리 강령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이거 제가 짚고 싶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55 경비단 소속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의무 복무하러 온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윤석열 대통령 찬양가 부르고 뭐 시켰다. 뭐 충성시키고. 가혹행위 아닌가요? 네. 가혹행위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뭐 작살 김성훈 이야기했는데 그거 모든 생선은 다 피 뽑아가지고 회칩니다. 그리고 그 김성훈 씨 그거 꼼수예요. 가게에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가두리 양식장 사가지고 와가지고 물에 네. 들어가서 찍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작살로 찍는다는 것은 자연산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회 좀 먹어본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김건희나 우리 김성훈 씨나 네. 회 좀 먹어본 사람이 아닌 거야. 회를 모르는 수준인 거야.
아니 근데 김성훈 차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직장으로 비유하자면은 직장 내 이제 어떻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쯤 해당하는 건데 피해자들하고 격리 없이 같이 근무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란 듯이 어제 사진 찍힌 게 네. 헌재 대신 판정에서 먼 맞아요. 발치에서 봤어요. 대통령을 뭔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양새입니다. 근접 경우. 네. 나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니들 다 뒤졌어. 그런 암묵적인 사인을 주는 건데 구교영 기자님이 정확히 표현을 하셨죠. 이게 학교 폭력을 한 사람이 그 두드려 맞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심정 어떻게 하겠냐고. 보복당할 것 같고. 불안하고. 네, 이광우 본부장까지도 딱 또아리 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감시하고 제보한 사람 누군지 다 파악하려고 할 거고 집단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거를 공수처가 그냥 단순히 뭐 공수처 막았다고 그걸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니까 검찰에서는 보류한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 다 업무상 부적절한 일 한 것들 그리고 지금 증언이 많이 엇갈리잖아요. 네. 총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냐 안 했냐 이런 많이, 것들 예. 그런 것들 다 해가지고 빨리 구속영장 청구해서 격리시켜야죠. 그리고 저는 청문회에 솔직히 말해 증인 채택됐다고 해도 뭐 온갖 핑계를 대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보란 듯이 나왔고 오늘 얘기한 것 들어보면 웃긴 멘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일 파티 이런 거 얘기하면서 했더니 저희가 연예기획사를 동원하거나 다른 외부 인사를 초청할 자금이 안 돼서 내부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지금. 아니 연예기획사 동원할 생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돈만 좀 아 있으면. 웃기잖아. 이 경호처 말이. 예산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동원했을 수도 있어요. 할 수 네.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저기 사극 보면은 네. 이 내시들 나오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경호처는 내시가 아닙니다. 내금위장입니다. 내금위장, 갑사, 임금을 지키는 사람. 얼마나 폼 나는 사람들이요. 칼 탁 차고 이런 사람들인데. 네, 용맹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임금 앞에 가가지고 노래나 부르고 뭐 춤을 췄다 이런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 그리고 굳이 뭐 조그만 거라고 표현하니까 우리가 파우치 때도 조그마다고 하니까 조그만 거 이 정부 왜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까 도대체? 글쎄 말입니다. 그냥 별거 아니야. 뭐 생일 잔치 해준 거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이야. 그렇죠. 네. 그런 인상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게 아니죠. 유사시에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가지고 경호원들은 24시간 초긴장 상태로 경호하는 거잖아요. 노래 연습하는데 갑자기 진짜 암살자들이 그러니까 왔어. 분란이 일어나 봐.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왜 경호 안 했어? 저기 생일잔치 때 노래 불러드리려고 노래 연습했는데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여튼 김성훈, 김신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김건희 씨한테 총애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내부에 소문이 나 있고요. 그리고 이 진급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이 동료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극우들 결집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윤석열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고 이러니까 나는 뭐 어차피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게 마지막 직장이니까 나오고 나면은 또 어떤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 라는 이런 기대 심리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살짝 업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맞아요. 느낌이.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살다 처음 들어보는 게 비화폰 있잖아요. 네. 비화폰은 어떤 사람만 지급받아야 되는 겁니까? 국무위원 뭐 그리고 군의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들 특히 여러 가지 국가적인 기밀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요. 예. 지급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드러난 거라니까. 김건희는 국가의 기밀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비화폰을 준 거 아니에요. 야, 그쵸? 진짜. 아니, 예. 저기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알잖아요. 네. 이른바 통신보안. 맞아, 통신보안, 통신보안. 예. 비인가증이라고 하잖아요. 네. 비밀을 다룰 수 있는 인허가증이라는 뜻이에요. 음. 그게 이제 공직자들의 중에서도 공직자들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정받아가지고 그렇죠. 네. 국가에 허가가 돼야 되는데, 야 김건희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고 비밀을 많이 알았단 말이야. 야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이 아직은 의혹 제기 차원이긴 한데 문제는 안 줬으면 안 줬다고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 명확한 답을 답을 안 안 해요. 드려요. 예. 보통 이제 네. 그 부정하지 않으면 긍정이다, 사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받아들여야죠. 네. 김용현도 옛날에 윤석열 골프 쳤나 하니까 이야기해줄 수 없습니다. 국가 비밀입니다. 그것도 비밀이네 진짜. 친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공수처가 이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영장을 가지고 이제 가는 상황인데 김정은 차장이 경호 대상자는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영부인님도 경호 대상자다 이런 주장을 펴니다. 아니 경호 대상자가 대통령 그 가족인 건 맞아요. 가족인 건 맞는데
지금 법률적으로 문제가 돼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씨라는 이름을 실명 거명해 가면서 그렇게 자기가 떳떳한 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이 사람은 확실히 김건희 라인이구나 라는 게 저는 드러난 것 같고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최상목 권한 대행은 빨리 이 사람을 빠르게 해임해라. 직위 해제하고 네. 대기 발령시켜야 됩니다. 네.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한번 그 누가 찾아봐야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될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왜냐면은 공무원들 통상적인 공무원들 보면은 형사 입건이 되게 되면 대기 발령이 기본적인 프로세스 맞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원래 이렇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특수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돼 있잖아, 심지어. 그러네. 그거 안 하는 게 웃기네요. 네, 저도 최상목 권한대행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빨리 해임 조치하십시오. 네, 직위해제 조치하십시오. 해임은 못해. 아, 그래? 해임은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 해임 파면은 못하지만 대기 발령을 할 수 대기 있죠. 발령 할 수 있죠. 직위해제하고. 아니 무슨 백인가 봤더니 당연히 이제 대통령 백을 생각할 건데 또 어떤 근거 있는 자신감인가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과 그의 변호인이 상당수 맞아요. 겹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같은 로펌이라고 네. 하는 것 같은데 거기가 제일 잘한다 아니면은 1+1 해가지고 싸게 저 변호사 비용 아니 우리 경호차장 거는 우리가 그냥 싸게 해줄게 네. 우리한테 맡겨 뭐 이랬을 수도 있고 싸게 단체로. 근데 이것도 웃기잖아요. 음. 경호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뭐 대통령 경호처에서 변호사 다 대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본인 것도 스스로 자기 부정하는 행위를 했네요 보니까. 아 이것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변호인을 같이 쓴다는 거는 보통 이제 조폭 같은 이렇게 범죄 집단에서 한 몸이란 뜻이죠. 한 몸으로 수계와 네. 행동대장 대원들이 같은 그렇죠. 변호사 쓰잖아요 원래. 예. 조폭 영화의 친구가 뭔지 아세요? 나쁜 짓을 같이 한 사이. 어. 오랫동안. 그래가지고 안 보면은 불안해서 계속 봐야 되는 사이. 이런 거예요. 내 이야기를 어디 가서 털어버릴 수 있잖아. 아 그렇지. 아 그러니까 지금 헌재 재판소 가가지고 윤석열이 자기 이야기 털 수도 붙어 있으니까 있어? 거기서 예.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너무 웃긴데 아무튼간에 경호처 이렇게 책임자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농단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이색적인 데모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례적인 것 같고 저것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용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니까 저렇게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런 모습을 계속 보이게 되면 다음 정권에 들었으면 경호처 자체가 무사하지 못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조직 개편뿐만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예산, 조직 이런 것들도 다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상당수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권한들, 뭐 시행령 고쳐가지고 무슨 경찰 경호할 수 있는 경찰들 다 자기네들이 지휘 통제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없어지겠죠. 근데 저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사람을 참 그냥 둔다. 참 경호처 내부도 속 부글부글 할 것 같네요. 후배들이 보기 뭐 어떻게 보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그렇죠. 아니 근데 김성 자르지는 말고 그냥 네. 경찰로 이관하면 좋지 이관해서, 않겠나 이래서 네. 이분들도 어쨌든 고용 문제가 아니, 맞습니다. 네. 있으니까요. 네. 그 김성훈 차장만 이렇게 그 강심장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으로는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한술 더 뜬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한술 위라고 해야 될까? 우리 그 최은순 여사님 그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사위가 체포된 다음 날에 하필이면 더 팩트란 언론에 사진이 찍혔는데 스크린 골프장에 간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뭐 필드 나가야 되는데 추워서 못 나갔겠죠. 근데 뭐 운동하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사위가 위태로울수록 내가 좀 더 네. 체력을 길러가지고 잘 버텨야지. 우리 딸을 케어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 이거 제가 뭐 엉터리니까 네, 네. 엉터리 심리 해석인데요. 원래 우리 사위의 용도는 이제 끝났어. 우리 자생해야 돼. 이런 거 아닐까요? 이 사업적 관계에서의 그 사위, 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사위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옛날에 윤석열도 대선에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정치라는 게 말입니다. 패밀리 비즈니스입니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때부터 패밀리 비즈니스 위해서 내가 대통령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나 네. 그런 의심이 듭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기에는 관저에 홀로 남겨진 김건희 여사가 몸도 이렇게 안 좋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 용산이라도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누가요? 그 장모님이요. 예. 장모님이요? 글쎄, 뭐 딸하고 그렇게 사이가 뭐 좋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자꾸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삐쩍 보도로, 말랐다, 예. 못 먹는다, 혼절했다. 그런 거에 우리가 좀 마음이 풀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런 동정심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몸도 아프다는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 둘 다 처벌하는 것도 그렇지 않냐 또 이런 정서까지 발동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과하게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지만 네. 만약에 이제 검찰에서 아니면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하고 법을 위반한 일들이 밝혀지게 되면 코를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말아야 이상한 된다. 거죠. 그런 것도 네. 이상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해서 처벌할 거 처벌해야 된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의 비극은 김건희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태균 씨랑 얘기한 거 봐봐요. 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소개시켜주고 다 그런 거지 뭐. 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굳게 먹고. 굳게 먹고 처벌할 네. 건 다 끝까지 처벌해야 된다. 음. 그래야 후손들이 아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잘못하면 어떠한 동정심이나 아니면 봐주는 거 없이 처벌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이거 하나씩 봐주게 되면 아 옛날엔 봐줬는데 왜 우리는 안 봐줘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나쁜 선례와 전례는 만들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